자, 지금 제가 영화테크라는 종목의 일봉 차트를 띄워놨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 보면은 뭐 크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이때랑은. 그리고 여기 특히 이제 최근에 뭐 며칠 일주일 정도의 흐름을 보면 여기 위에 이제 윗꼬리가 이렇게 막 길게 달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좀 언니님께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이렇게 윗꼬리가 이렇게 좀 달리면서 뭐 어느 정도 수급이 막 들어와서 고점 부근에서 들썩들썩 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을 보면 이게 좀 주식 좀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겠지만 그래 이 윗꼬리도 좀 공략해볼까? 내일도 또 생기겠지. 그럼 뭐 적당히 종가 매수해서 윗꼬리 달릴 때쯤에 매도하고 수익 내볼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나가면 이게 이게 위에를 뚫으려고 지금 계속 열심히 트라이를 하는 거구나, 한번 좀 적당히 매수해놔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에서 또 나중에 좀 많이 먹고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면서 동시에 너무 높은 데서 사서 상투 잡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 정도 할 것 같거든요. 네. 오늘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윗꼬리 잡히고 좀 수급 들어와 있는 이런 종목들을 좀 센스 있게 잘 공략하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좀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질문에서 거의 다 답은 나온 것 같고요. 그냥 쉽게 정리를 하게 되면 트라이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센스 있게 잘하는 방법을 질문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센스 있게 잘하는 방법이란 게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잘 맞추는 거를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좀 구체적으로 물어보자면 어니님은 이런 때 뭐 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 나라면 아까 말했듯이 뭐 종가 매수했다가 조금만 1~2% 먹고 나오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어니님이라면은 뭐 더 잘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좀 더 가까운 것 같긴 해요. 네, 저라면은 첫 번째 1번 하나요 안 하나요? 저는 합니다. 그러면은 어떨 때 하고 어떨 때 안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저는 계좌를 먼저 보고서 제 계좌가 해도 되는 상황인지 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를 구분하고서 트라이를 하더라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윗꼬리 종목의 공략 이전에 트라이 매매거든요. 트라이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라이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계좌를 먼저 상태를 보고서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합니다. 자, 한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안 하게 되면은 그냥 패스를 하겠죠. 근데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한다면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패턴 트라이지만 이 패턴 트라이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수급과 파동하고 연결되거든요. 지금 저는 영화테크 이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한다가 아니라 수급하고 파동을 체크할 것 같아요. 수급하고 파동을 체크한다는 거는 분봉을 먼저 볼 것 같고, 자 보시면 일봉에서 처음에 좀 뭔가 흐름이 나온 게 8월부터죠. 8월부터 잡아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흐름을 보면서 지금 현재 해도 되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뭐 깊게 분석하게 되면 이제 각각의 상황에서 수급이 얼마나 남았고 얼마나 빠졌으면 어떻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걸 해볼 만한 상황인지까지는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제가 그냥 딱 드는 느낌은 생각보다 가격대 높네. 이거 아무리 윗골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거 대비 떨어질 게 훨씬 더 리스크가, 그러니까 기대 수익 대비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겠는데, 이거 웬만해서는 좀 트라이 하기 힘들겠는데, 만약에 이거를 오히려 트라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 생각은 여기서 그냥 애매한 트라이보다 여긴 트라이에 한 번 더 트라이가 걸릴 것 같아요. 윗꼬리 트라이라고 했었지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 저항대 걸리고 있잖아요. 22,000원 부근에서. 그러니까 계속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고점 돌파랑도 조금은 더 연결될 수 있어요. 저한테 맞고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은 트라이 한다면은 차라리 위에서 하면 할지언정 지금은 안 할 것 같습니다. 돌파가 된 이후에는 이제 고점 돌파 종목으로 잡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고점 돌파를 실패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거는 지금 굳이 높은 가격에서 안 한다, 이런. 네, 조금 더 어려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 저항대 부딪혔고 계속 치고 있는 건 맞는데 힘은 상대적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으면서
그냥 툭툭 건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이 현상이 고점 돌파로 이어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트라이 아니면은 윗꼬리 패턴을 공략할 수 있는 트라이가 되는 건 맞지만 정확하게 같은 현상으로 이게 수급 털어낼 때 나올 수도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맞물려요. 이거 속된 말로 설거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위에서 상투 잡는 거, 그 상황 나올 수 있어서 안 할 것 같아요. 현상이 일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뭐 어렵게 말씀은 하시지만 종목이 예를 들어서 이런 고점 부분에서 이런 식의 뭔가 윗꼬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그냥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퉁쳐서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실력이나 성향은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쪽 분봉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여기서 가능성이 좀 더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디테일한 차이는 나올 수 있고요. 그 케이스를 그냥 배제하고 그냥 되게 쉽게 정리해서 고점에서 이렇게 윗꼬리 달리는 건 하지 마, 안 해. 이렇게 그냥 담백하게 정리해서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항상 리스크 있는 거를 했을 때 문제지 안 하면은 못 먹을지언정 문제가 되지는 않잖아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트라이의 트라이이기 때문에 하기 까다롭다. 그리고 어니스트도 영화테크 같은 종목은 하지 않을 거다 라고 정리는 했는데 윗꼬리 종목도 해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정리해드리면은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이 리스크가 있고 생각보다 다루기 어려워서 까다로우니까 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초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초보 딱지를 떼고 발전하고 조금 다뤄볼 수 있으면은 이 종목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언급을 해드릴게요.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 종목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계좌 상태를 본다라고 했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박이가 3천만원 가지고 뭐 요런 상황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해당 종목을 신규 매수로 여기서 지금 종목 5개가 가지고 있는데 6번째 종목으로 이러한 매매를 하느냐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절대 안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과 반대로 두 가지 경우의 예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5개 중에서 어떤 슬롯이 비어졌다. 대표적으로 한번 이거 수익권이니까 이거 수익 실현했다. 그래서 계좌가 비어졌습니다. 여기서 이런 종목을 트라이 해보면은 괜찮을까? 다른 종목 상대적으로 상태가 별로인데 이럴 때 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 시장 별로 안 좋잖아요.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이때 사실 윗꼬리 패턴 매매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런 종목 스타일에서 작은 파동이 나오고 이 작은 파동 안에서 스캘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목적으로 할 것 같아요. 여기서 그러면 수익성이 아까 제 입으로도 얘기했지만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작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여기서 스캘핑이면 수익금 더 작아지는데 왜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회전력을 이용해서 결국에는 여기 있는 5번 종목을 조금 도와준다는 말은 여기를 조금씩 잘게 잘라낼 수 있게 매도를 할 수 있게 리밸런싱을 하든 뭘 하든 그러면 실현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와주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종목 단일 기대 수익감이 커지는 게 아니라 계좌 전체의 가치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니까 요 행동 때문에 한다. 만약에 요런 고점에서의 스캘핑이 가능하신 분들은 그때 사용하면은 영화테크 같은 종목도 해볼 수 있다. 뭐 이 정도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정리하면 이 계좌 같은 경우에는 현금 보유가 적다고 볼 수는 없어요. 뭐 한 40% 정도를 현금으로 들고 있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그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상황이 대부분 마이너스잖아요.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도 매입 금액이 얼마 안 되거든요. 좀 안 좋다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이거는 1,000만 원이 좀 큰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금액에 이제 전체 자금의 3분의 1이 들어가 있고 마이너스 40%면 거의 반토막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라서 좀 부담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리스크 있는 행동을 좀 자제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가 뭐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상황이 다르다, 혹은 여기가 이제 아예 비어져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슬롯적으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상황에서의 스캐핑을 활용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고, 이 플러스를 만들어낸 걸로 나 수익 냈어 기분 좋아 이게 아니라 얘를 조금씩 여러분들 생각으로 부분 손절해가면서 마이너스 치는 거를 상쇄시켜 나간다. 그러면은 단순하게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빵이잖아 이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묶여있는 이 1000만원이 풀려 나오기 때문에 이 계좌가 점점점 건강해진다, 밸류에이션이 좋아진다, 이런 표현을 하셨죠. 네, 정확하게 맞고요. 이렇게 연결만 지어줘도 뭐가 좋냐면요, 이 종목에서는 리스크 대비 기대 수익이 조건값이 좋지 않은데 종목 안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플러스가 이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대한 리스크를 해소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값이 높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종목만으로 본다가 아닌 거죠. 제가 강조하고 있는 실전 투자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선택이. 근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이걸 스캘핑을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러면 이게 뭔가 전제가 이거를 잘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원희님은 잘할 것 같고, 그러면 굳이 뭐 이거를 마이너스를 이렇게 뭐 쳐내야 되나? 이거를 계속하면 되잖아. 이런 걸 계속해서 플러스를 더 많이 쌓으면 되잖아 라는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매번, 그러니까 빈도가 많고 많을수록 실패 확률도 거기에 준해서 많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속된 말로 남발할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예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만약에요 이 대박이 계좌가 여기 마이너스 40% 42%가 아니고 이게 그냥 한 마이너스 8% 정도의 계좌였다. 만약에 이렇게만 바뀌잖아요. 저는 그럼 이거 안 합니다. 또 너무 좋아도 이걸 안 한다. 굳이 리스크를 저거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서 이 리스크를 받아들이는 이유는 종목의 리스크이기보다 계좌 안에서 얘의 리스크보다는 얘의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시도를 한 거였거든요. 이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전에서 아마 어디서도 배우지는 못할걸요, 이런 부분은. 그러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거 잘할 수 있으면 이거 계속 하지. 그래서 오늘도 이거를 밤낮 없이 연습을 하는 상황인데, 그쵸. 생각의 결 자체가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냥 단순해요. 여기서 이거를 계속 잘할 수 있다라는 가정 자체가 불가능한 가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떨어질 것 같으면 적당히 뭐 본절에서 익절하거나 손절하면서 이것들을 계속 트라이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좀 수익을 꾸준히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저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만약에 될 것 같으면은 일단 그 부분은 조금 더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는 오늘 영상에서 하나 중요한 거 배웠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배운 것 같아요. 이 계좌를 운영하는 방식이자 이 종목을 선정할 때 단순하게 이 종목이 좋아? 이거 스캐핑 칠만해? 아니야? 이런 느낌이 아니라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것도 오늘 배웠고,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에서 마이너스 8% 정도다, 별거 아닌 마이너스고 이런 게 없다, 이런 계좌에서는 굳이 내가 이런 리스크 있는 거는 테이크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까지 하셨으니까 생각의 결이 많이 다르다는 거를 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좀 물어볼게요. 네. 언니님한테 주식을 배운다는 건요, 그러니까 저희는 주식을 배운다 그럴 때 이런 거 스킬핑 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잘하지? 어떻게 하면 타점 공략 잘하지? 어떻게 하면은 손절 잘하지? 어떻게 하면은 뭐 이 히팅률 높이지? 뭐 이런 생각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런 생각하시죠. 그죠? 저희 영상, 모든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마음속 한켠에 그 생각을 가지고 영상을 보시는데, 근데 언니님한테 주식을 배운다는 거는 왠지 이걸 배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걸 배우는 게 정확하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지금 말한 뭐 마이너스 40%일 때는 이걸 하고 마이너스 8%일 때는 안 하고 이걸 배우는 건가요? 그럼 오늘도 배운 거네요, 뭘 하나를? 작게는 그것도 맞고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어떤 판단과 선택을 해 나가고, 그 다음에 케이스와 현상을 경험을 통해서, 사실 투자자라는 거는 합리적인 선택과 판단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대박날 종목을 하루 전에 미리 알아서 예지력으로 점쳐서 이렇게 딱 맞춘다? 좋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은 그거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아마 조금만 살펴보면 되게 많아요. 근데 진짜로 되신 분들 있나요? 생각해보면 단순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진짜 될 것 같으면 너도나 다 잘하고 있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하다가 안 되거든요.
왜 안 되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어서 그래요. 저는 그러면 그 근본적인 이유 부분을 가르쳐 드리는 거고, 궁극적으로 그게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요. 저한테 말하면은 이 차이잖아요. 아까 버디님도 얘기하셨는데,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면은 실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성공 확률이 더 높게 만들 수는 있을 거예요. 그 차이가 뭔데, 저는 미래에서 와서 예지력이 좋아서 아닐 겁니다. 제가 이 상황에 대한, 현상에 대한 판단과 결정을 조금 더 잘 내릴 수 있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이유는 뭔데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필요한 경험들을 잘 축적해 놨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저한테 배운다는 건 뭔데, 저는 그 경험을 나눠드립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판단과 어떤 생각과 어떤 고민이 필요하며 이렇게 선택해서 그 다음을 만들어봐, 경험해보고 이겨내보고, 그런 게 한 번, 두 번 쌓이면요 실력이 정말 빠르게 늘어요. 이거는 실제로 많이 성장을 시켜봤기 때문에 자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점만 찾는 사람들은 솔직히 5년, 10년 하더라도 제자리 걸음 많이 하실걸요. 경험 있으실 거고. 자, 하나만 그러면 더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설명은 너무 좋아요. 우리가 주식을 뭘 어떻게 왜 배우는가, 이거를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을 오늘 저희가 건드려 드린 건데, 한번 진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앞서서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좀 질문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네. 아까 전에 마이너스 42%짜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더 리스크 있는 상황을 테이크를 해서 플러스를 만들어내서 계좌를 좀 더 원활하게 풀어내는 선택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 8% 정도처럼 어정쩡하게 별거 아닌 상황이면 굳이 이런 거 안 하신다고 했는데, 근데 이 말을 좀 가만히 뒤집어서 생각하면,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42%짜리가 없어요 지금, 나는 마이너스 8%짜리 뭐 이런 정도로 돼 있는 상황인데, 그냥 마음먹기에 따라서 아 그래 나는 지금 비록 마이너스 8%지만 그래 내가 지금 마이너스 50% 정도 돼 있는 거라고 생각해보고 되게 위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해서 계좌를 유리하게 풀어내지 않을까? 왜냐면 원님이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런 선택들을 계속 좀 나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나 더 해 나가다 보면 이런 노멀한 상황에서도 더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왜 굳이 이게 마이너스 40몇 프로까지 갔을 때 그런 걸 하는 걸까요? 자, 두 가지를 짚어드리게 되면, 첫 번째는 이 가정 자체가 욕심에서 비롯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이거 잘하면은, 저는 계속 트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걸 보게 되면은 이거 잘 할 줄 알게 되면은 다 맞출 수 있겠다라고 거의 단정된 이야기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다 맞추기 때문에 나는 플러스를 계속 만들 거고, 이 플러스로 계속 도와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8에 도와주나 마이너스 42에 도와주나 마이너스 50에 도와주나 이거 상관없이 나는 항상 마이너스 50%짜리를 가지고 있다, 이거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도를 해야지, 이 말이거든요. 근데 시도를 한다는 거는 다른 얘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시도를 안 하는 게 더 득인 경우가 있고, 조금 불리한 상황이어도 시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투자에서는 실제로 실전 투자를 해 나가다 보면 그런 상황이 항상 그 선택과 판단에 직면하게 되고, 거기서 어떤 선택을 내리는 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실제로는 안 그런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서 매번 이 선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런 고점에서의 스캘핑 시도하는 횟수가 많게는 10배 이상 늘어나겠죠. 이 10배 이상 늘어난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결국에는 시도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거예요. 실패하면은 그러면은 알아서 해결이 될까요? 그 이후에 실패한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계좌에 그대로 남습니다. 아까 전에 제 얘기대로 3번 종목 대신에 들어갔어요. 이 종목이 실패해가지고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으면은 그런 식으로 실패한 종목들이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더 다르게 얘기하게 되면은 시도는 할 수 있다, 근데 이 시도하는 빈도는 컨트롤을 해야 된다, 이거에 가까울 것 같아요. 무조건 된다가 아닌 거죠. 자, 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가 될 것이냐, 나는 그 상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지휘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차이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렇게 질문했지만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깔려있는 상태에서는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가 좀 더 여유가 있고 그 여유 있는 상황을 활용해서 좀 안 좋은 거를 해결하기 위해 리스크를 테이킹 하는 것이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어떻게 보면 판단이고 선택의 문제인 건데 그걸 올바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고 올바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 주식으로 롱런하면서 자산을 불려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는 거를 상징적으로 오늘 좀 이 예시를 통해서 말이 좀 전달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이거를 아까 언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될 텐데 무조건 이거 잘하면 될 텐데 여기에 꽂히는 거는 그건 숲을 보지 못하고 그냥 조그만한 모래 알갱이 하나 보고 그걸로 인생을 역전하려고 하는 거랑 되게 비슷한 생각이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반드시 이 종목만을 해야 되냐? 여기서는 이제 또 다시 달라져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부분도 얘기를 하겠지만 리스크를 테이크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면은 꼭 원익테크여야 하는가? 다른 걸로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연결지어서 저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무래도 컨텐츠를 하는 입장에서 제가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것만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니까 뭐 그런 선택도 가능해라고 말은 하지만 또 실전에서는 또 아니죠. 이거 안 할 가능성이 훨씬 높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대신에 다른 종목을 찾을 확률이 높겠죠. 더 리스크가 적으면서 더 잘할 수 있고 더 유리한 상황의 종목을 잡겠죠. 근데 이거를 컨텐츠로 보여줘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저희가 실전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알고 가는 부분인 거예요. 나는 유튜브 보고 이거 잘하는 거 궁금해서 왔는데 왜 이거 안 하지?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클럽에. 근데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유리한 게 있으면 다른 선택을 하겠죠. 이제 그게 더 올바로 된 배움의 길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원희님께서 말씀해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요거 이렇게 이런 특정 상황을 가정을 하고 말을 하는 것과 아닌 거가 이제 보는 분들이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이거 그리고 저희가 그냥 가정해서 가상의 상황을 만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전보다는 하나 더 배운 느낌이 있으실 건데 이게 아니라 내 거를 가지고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맞아 나가면 그리고 이거 하나만 도마 위에 올려놓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옵션을 다 놓고서 함께 배워나가면 그만큼 많은 걸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어쩔 수 없이 이건 진짜 이렇게 말하면 좀 웃기지만 어쩔 수 없이 투자 클럽을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거기에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밖에 계신 분들이 어떤 점들이 다른지 정도는 알고 저희 컨텐츠를 봐야 되고 그 차이점을 인지하고 주식을 해나가시는 게 좋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 한번 좀 깊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클럽 가입하고 싶다 그러면 영상 하단에 공지를 해놨으니까 그 공지사항 보시고 가입 신청해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